과학기술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미래 먹거리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오지 않아, 과학기술은.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못 하잖아요. 네, 과학기술은 오지 않아. 우리는 사실은 자율주행으로 꿈꾸던 미래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잠도 자고 차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책도 읽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린 지금 다 그걸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예. 근데 우리가 그 돈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쏟았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AI 쏟느라고 들어가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조직에 많이 들어가.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소비자단체로 네, 뭐 하나 만들 AI 뭐 솔루션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로 오, 만들자. 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네,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와! 네, 페미묻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언론개혁 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도 진행을 맡고 있는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 저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짧게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과 언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한입니다. 저도 공대 언니를 담당하고 있어요. 공대 간 적 없는데. 네, 개발자 언니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숙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과 언니, 공대 언니, 문과생들, 개발자, 그 외에 그 외 기타 등등. 그 외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네, 지난주에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 사람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그리고 해외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선생님? 네, 저희 지난주 말에 얘기했던 그 과학기술이 미래의 먹거리인가 이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미래 먹거리라는 말이. 네. 이 말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좀 먹거리가 맞나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미래 먹거리. 미래 밥 먹거리. 먹고 살지 않을까요? 아니 미래 먹거리가 맞죠, 맞기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얘기하면서 항상 미래 먹거리만 얘기하고 현재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정말 과학기술을 얘기할 때 너무 많은 빈지점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지금 그 기술을 쓰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업이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학기술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미래 먹거리였어요. 그쵸, 아무래도. 계속 오지 않아, 과학기술은. 네.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왔어.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못 하잖아요. 네, 과학기술은 오지 않아. 맞아. 늘 미래야, 와, 미래. 맞아. 네. 초등학교 때 상상화 그리면서 막 제가 맞아. 20세기에 초등학교를 다 20세기 다니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닌가? 혹시나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21세기 막 이런 거 상상화 그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실제로 실현된 것들도 있고 스마트폰. 제 기억에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전화하고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막 이렇게 화면 보면서 통화하고 이런 거. 실제로 실현된 것도 있고 뭐 우주 로켓 쏘고 이런 거. 네.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어려서부터 과학기술은 이퀄 미래 이렇게 정말 교육에서부터 언론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머리에 심어진 것 같아요. 거의 세뇌를 당하면서 그렇게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미래의 먹거리인 건 맞지만
첫 번째는 그러면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누구의 먹거리인지, 예, 이거를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 얘기하시니까 이 말씀하시니까 내 먹거리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근본적인 그런 아니 왜 유튜브 육감, 이게 돈이 안 되는구나. 네, 유튜브가 돈이 되면 좋은데 어쨌든 뭐 과학 기술을 개발하거나 뭔가 우주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제 먹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먹거리는 아닌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 맞아요. 그렇긴 합니다. 예. 맞아요. 진짜 그거는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갈지 나 진짜 너무 걱정되는데 아, 내가 일론 어떻게 영향을 머스크. 받게 될지 너무 끔찍한 그런 상상을 하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내 먹거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없죠. 그러니까 우주에 로켓을 쏴, 위성을 쏴, 이것이 나의 먹거리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MS에서 낸 이제 미래 서버 기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는데 되게 놀라웠거든, 되게 무서웠거든요. 뭐였냐면 MS에서 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문제잖아요. AI 맞아요. 때문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비대해지고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이는 전기와 수도와 이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인데 열을 식히는데 너무 냉각수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얘를 바다에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바다에 넣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다에 그러니까 약간 깡통 같은 거에다가 서버를 넣어서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 뭐 이런 걸 봤는데 그게 성공은 했어요. 그리고 이게 미래의 데이터 센터다라고 했는데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다에 와. 그게 다 내려가면. 해양 생태계는 해양 생태계는 물고기는 1분도 없어지지 않아요? 약간 1도만 올라가도 왜 섬 빙하 다 녹고 근데 그런다는데. 맞아. 이미 온도가 너무 올라왔어요. 바다 그쵸. 온도가 이미 올라와서 소용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근데 그거를 미래의 기술이라고 홍보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지구 전 세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의 동의는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저들이 말하는 미래란 누구의 미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미래는 아닌 것 같다. 정확한 나는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제주도도 우리는 없어지고 아니라니까요. 네. 제주도도 없어. 일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잠기고 물고기 어쨌든 해양 생물들도 다 사라지고 그럴 수 있다. 네. 그럼 정말 이미 일론 그러고 머스크는 있고. 화성으로 가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하지만 네. 화성으로 답이다.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뭐 아주 소수고 사실 그 기술이 아니 사실 개발됐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화성에 가서 거기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는 거면 몰라도 거기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산다는 건 사실 그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미래 먹거리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또.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지내는 거 계속 보다 보면 저는 그 영화 돈 룩업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게 생각이 너무 자주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 너무 때문에. 무섭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쓰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AI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직군들이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인터뷰한 직군이 VC 직군이 있거든요. VC. 네, 벤처 캐피탈. 네, 그래서 이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VC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VC도 이제 말을 되게 아껴서 하거든요. 뭐 자기 말이 이렇게 꼬투리 잡힐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되는 기술에는 투자 안 해요. 그건 너무 눈에 보이고 얼마 뭐 10배 정도 가치 나올 게 너무 보이니까 그런 거는 미래 가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100원 넣었을 때 100만 원 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화성이주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그게 100원이 100만 원이 되는 것은 그런 느낌이 현실화 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잖아요. 그럴 때 그럼 달성됐다고 보는 것이지 화성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달성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다른 거네. 시련의 기준이 다른 그죠.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미래 가치는 기술이 이뤄낼 미래의 현실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 주식의 가치라고. 네, 이 회사에 투자하는. 그래서 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서
되게 이해가 됐고 어. 감사하면서도 되게 싫었어요. 아 짜증나. 아니 저도 그런 면에서 되게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서 정부 R&D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거대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이걸 연구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실현된다 한들 누구에게 이로운 누가 쓸 수 있는 기술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흔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걸 개발하는 기술에서 나오는 부가기술 부가기술. 이거를 일상생활에 생활용품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무기 개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맞아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무기 개발하지 않아도 그 기술들 나올 수 있잖아요. 꼭 맞아요. 무기를 개발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정말 누구의 먹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기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이런 용도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약간 수사한 거네요. 그냥 다 말노름인 거네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기후위기 그 관련해서 대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면서 많이 소개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루카스 항공사인데 이제 1960년대였나요? 이제 그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인데 루카스 항공사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루카스 항공사 노동자들도 이제 곧 우리도 닥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노동조합이 너무 훌륭한 게 영구직 노동자들하고 생산직 노동자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하나의 위원회로 만들어서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논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과 부품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문을 가졌던 건 뭐예요? 아니 우리는 마하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제트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왜 보일러가 없어서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LA의 도심의 출퇴근 시간에 차 속도는 겨우 17km/s 아니 세크는 아니 아워 네, 시속 그 정도이면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나 그런 이제 이동 도구도 없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가진 기술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말하자면 노동자들한테 쭉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한 200페이지 가량의 6권짜리 책이 나와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개발해서 상용화됐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죠. 근데 이제 그 루카스 항공사 프로젝트가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아니 마하의 속도로 달리는 제트기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부가 기술을 충분히 일상생활에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쓸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그쵸 네, 맞아요. 그냥 제트기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 근데 사실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제일 상용화되어 있는 데는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장갑차 같은 것들을 이제 자율주행으로 다 하고 이제 이번 러시아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쓰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에서 자율주행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그 어떤 AI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이제 AI 전공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VC 투자하는 데에 갔을 때마다 10년 넘게 자기 자율주행에 꼭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실제로 집행도 하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네, 91조?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자율주행으로 꿈꾸던 미래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잠도 자고 차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책도 읽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린 지금 다 그걸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예. 근데 우리가 그 돈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쏟았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AI 쏟느라고 지금 군대 기술로만 되고 지금 아직 현실 일상에서는 적용이 안 된.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술이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상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전은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메인은 따로 있다. 이게 메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맞는 기술이 따로 있는데 그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하면 사실은 전쟁에는 상관없는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기술이 되는 건데 거기에 포커싱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 기술 뭔가 엄청 대단한 기술 하나가 모든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다 얘기 먹여 살릴 하시더라고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건 크네요, 이 얘기가 되게. 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 주식같이. 아주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다들 삼성전자에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국내 투자 안 한대요. 다 해외로 나간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이 삼성전자 막 100만 샀다 이거 얘 돈이 진짜 나한테 벌어라 나한테 막 살 돈이 없어. 8만 전자. 8만 전자도 웃긴 지금 4만 전자가 가고 있다 삼성전자. 이런 식의 네. 맞아요. 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맞아요. 일론 머스크 아니 트럼프 되자마자 그날 수직. 밤부터 그냥 네.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아무 상관없는 결국은 주식 가진 사람들의 그것도 주식을 잘 골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 금융 자본주의가 그래서 문제다. 갑자기 네, 갑자기. 인터내셔널 금융 자본주의 문제다. 인터내셔널가 네. 그리고 우리 국제뉴스도 알고 좀 그래야죠. 페비문다에서.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요거 하고 저는 좀 아까 좀 그 미래가치 얘기하신 게 좀 그냥 뭐 대충 알고 있던 거지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실현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수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무 갑자기 충격에 빠졌고요. 네, 그러면 우리 삶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고 정책이나 어쨌든 경제적으로 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기술 발전을 바라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갑자기 물어봐도 되나요? 없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그러네. 네. 그러면 좀 이따가 그럼 대답을 해주시고 마지막 이렇게도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근데 좀, 사실 저는 이 페미묻다 유튜브 촬영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각이 있다, 다른 얘기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 사례들 그런 걸 사람들은 모를 거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알려주시고 하면 정말 지금 이게 좋은 그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기술에 대해서 그냥 회의감만 키우고 이런 것도 좀 우려스럽긴 해요. 네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노동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본주의 초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1화부터 아. 계속 러다이트. 이거 편집해. 아니야. 러다이트 얘기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는 사실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때때로 러다이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사태 때 그런 기술 연구는 더 이상 하지 마라고 막았던 것처럼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하고 미국 정부하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규제할 건지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EU에서는 AI법 제정하면서 이제 규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장혁영 네, 쌤이나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하는 것처럼 잘 일정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특정 방식과 특정 내용으로는 러다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노동 현장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데 한때 신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범람하면서 노동 유연화, 노동 과정의 유연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를테면 자동차 생산 라인이라든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전용 기술이 범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일자리와 뭐 이런 게 달라지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노동조합에서 주로 대응하는 방식은 그거였거든요. 내 고용 안전해?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기술 도입하든 뭐 신경 안 써. 근데 내 고용을 위협해? 혹은 내가 일하는 일감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그게 어떤 기술이든 무조건 일단 반대. 일단 아.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을 우리 노동운동도 그렇고 운동사회가 진지하게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이제 결합돼 있죠. 예, 그죠. 네. 너무 밀접하게 결합돼 있고 그리고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봐야 뭐 몇 년 됐지만 재밌게 읽었었던 책 중에 사이보그가 되다. 라는 책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김원영. 장애학과 과학기술학을 결합해서 쓰신 거기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장애인들에게 기술은 장애를 감추기 위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던 거죠. 보청기도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맞아요. 기술이 점점 더 소형화되고 기술이 좋은 거였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었고 근데 정작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그 장애인의 건강, 그 사용 편의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되지 않은 이런 기술들이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심지어 의학은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게 아니라 재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 뭐 이제 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너무 이제 논의도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내가 기존에 살던 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뭐 일단 오케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부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정보가 너무 없죠. 과학기술은 이제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이고 대중적인 과학 비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과학 비평 잡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좀 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리처드 세넷이 쓴 장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서 찾아봤는데 노동조합들이 그 러다이트 이후에 러다이트 때 기계 자체의 설계에 개입해서 대안을 찾는 전략에는 투자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기계가 노동자에게 덜 위협적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을 놓친 사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탓을 하려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 마시세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강조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기계에 이게 기술에 개입을 할 만한 그래서 우리에게 친화적인 그리고 노동자가 서로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술 발전이 사실은 필요했는데 이제 너무 자본가 위주의 기술 발전에만 이제 치우쳐서 발전이 됐다 이런 맥락을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항상 기술 발전에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가지고 저도요. 지금도 그쵸. 네. 그래서 이 방향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방향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AI 기술 같은 경우는 진짜 자본으로 때려넣어서 하는 기술이잖아요. GPU 엄청 많이 사고 막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진짜 양으로 밀어붙이는 기술 개발인데 이거 말고 만약에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설계되었으면 완전히 다른 기술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활동가의 전문성 이야기도 했지만 과학기술의 어떤 접점성?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고 일반인들과 과학기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평하거나 뭔가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일반인들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외연학대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난번에도 했었고 저도 요 이제 배우 따다 보니까 아 정말 뭔가 그런 게 필요하구나 기술에 대한 그런 뭔가 견제로서 혹은 뭔가 그런 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소비자로 위치하잖아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좋은 사례로 꼽히는 게 예를 들면 밥솥 같은 거. 밥솥 같은 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소비자 비평 굉장히 잘한다면서요. 불평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피드백을 소비자들의 반영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바꾸고 했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비자로서 위치했을 때인데 기술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위치 지어질 수 있는가 시민들이 어떻게 위치 지어질 수 있는가는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과학기술처를 만들자. 과학기술청.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 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있고 그죠. 뭐 입법조사처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처를 만들면 예산정책처에서 정부에서 예산 어떻게 쓰는지 분석하고 보고서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적어도 정부 R&D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이 무엇이고 그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맞아. 끼치고 그리고 그 R&D 예산을 투입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때부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숙고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를 국회 안에 만들자.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기다. 아주 좋게 기능할 때이고 네. 아시겠지만 그 진보대 씨나 그 정보인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만든 시민사회 안이 AI 법이 네. 국회 아무도 받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죠, 국회 그렇죠. 누구도. 왜 안 네. 받는 건가요? 그거는 다음에 장관님이 나오시면.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워낙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근데 같고. 그것처럼 그 과학기술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확 잘라버린다거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어떻게 하면 더 먹거리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 국회가 기능하게 된다면 그게 잘 그럴 수 있죠. 작동하였을까라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보고서가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공개된다.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부 R&D 예산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R&D 예산 대폭 깎았잖아요. 삭감해가지고 반토막 이제 문제가 됐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올리지 말아야 할 것들 올리고
올리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특히 이제 신진 연구자들을 키우는 이런 거는 그대로고 막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R&D 예산을 투입했을 때 국회에 지금 제출되는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이 예산이 사업명이 있고 그 사업에 그 안에 내역들이 있지만 그걸로는 이게 어떤 연구과제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그래서 어떤 연구과제에 이 예산이 투입됐고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뭐였지? 바이오 무슨 연구였는데요. 이게 국회에 제출되는 사업 설명 자료에는 없어요. 그 사업 설명 자료에 있는 한 사업 중에 내역 중에 세부 내역의 한 연구 과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국회에는 절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모르고 근데 그 예산이 규모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공대에 가가지고 그 예산을 받았어요. 무용? 네.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해보니까 알고 보니 여차저차해서 과학기술계 인맥을 통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 R&D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그쵸.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저는 정보공개 청구 진짜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네, 역시. 아니 저는 정보 네. 공개 청구는 아니죠. 같이 네. 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정보공개센터 너무 중요한 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일반 시민들이어도 진짜 봤을 때 이상한 예산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저는 사실 보도자료로도 이렇게 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AI로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을 해서 되게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부었어요. 얼마 몇백억? 몇천억? 뭐 아무튼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사실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하면 그런 거 정보 공개 청구해보고 사실 그러면서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도 또 되게 중요한 참여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누군가 보고 있구나. 약간 누군가 우리 사업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만으로도 약간 경각심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런 콘텐츠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 4년 정도 국회에서 일을 했는데 국회에서 일하고 이제 일하는 기간에 거의 막바지에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정말 제가 그러니까 너무 뼈 아프고 죄송하고 이랬었는데 산업기술보호법.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과 이런 걸 위해서 중요한 산업기술은 비공개해야 된다. 왜? 영업기밀이고 영업기밀. 다른 나라에서 혹시 기술 탈취할 수 있고 뭐 등등 하라는 이유로. 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산자부 장관과 그 산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 담당하는 그 상임위가 아니었고 그래서 상정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던 이제 정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 거의 반대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반올림에서 항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반올림에서 반도체 노동자 산재 유발하는 기술과 공정과 재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삼성이 이 법을 이유로 해서 비공개. 아마 이게 삼성 청구입법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통과될 때까지 저는 그 법안을 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통과가 됐고 나중에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국회 과학기술처를 만들자, 뭐 정보를 좀 더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정보공개센터가 요즘에 하는 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 있어요.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인데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네네네. 어떤 거냐면 내용이 악성 민원인이 맞아, 하는 맞아요.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저희 황 PD님이 계신데 아마 그 악성 민원이신 것 같아요. 공개를 하나도 안 해주는데 우리.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은 합법적으로 이제 황우한 PD님이 지금도 제게 안 안 해준다. 아니 악성 왜 민원인의 악성 기준이 민원을 뭐예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인, 그러니까 정보인권센터, 정보공개센터도 악성 민원인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당연히 있죠. 그런 네.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그게 그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로 그쵸. 이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투명성 네. 높여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반대로 지금 계속 정부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공개를 청구를 계속 하냐면 저희도 언론이기 때문에 공개 청구 계속 왜냐면 공개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공개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공개 청구를 하는데 그거를 많이 한다고 이제 네. 맞아. 아니 근데 심지어 청구한다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그죠. 않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어디야 방심위에서 운영하는 공공 DNA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공 DNA 포털이 뭐냐면 불법 성착취물 영상에서 영상 DNA를 추출해서 이제 이 영상 인지를 가늠해서 그 온라인 사업자들이 불법 성착취물 영상을 못 올리게 하는 그런 DB거든요. 그럼 이제 그 DB에 이제 신규 성착취물 영상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차단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차단되고 있는 기술인 건지.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심위에서 그거는 방통위가 주관하는 자료라서 줄 수 없대요. 근데 방통위에 했더니 방심위에서 주관하는 자료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핑퐁해. 둘이 좀 얘기 좀 어떻게 합의를 좀 맞춰서. 합의 안 돼. 잠깐 좀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고. 아니 그거 이미 합의한 거예요. 둘 다 안 주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기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안 줘서 내가 마치 악성 민원이 되는 것처럼 방통위에서 안 준다는데 방심위에 또 한 번 더 요청하게 되고 방심위에서 안 준다는데 방통위에 또 요청하게 되고 사실 저는 실제로 차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술의 영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아까 맨 처음 얘기 시작했던 미래먹거리 논리랑 연관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쟁력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이기 때문에 외국에 이 정보가 흘러나가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보안을 잘 지켜서 기술 개발을 해서 뭔가 뻥 터뜨려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노터치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아. 이게 이 명분을 이게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이제 논리적 완결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피레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보다는 자본의 힘이 너무 압도적인 거죠. 이 기술 그쵸.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좀 퍼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산업과 이제 엮이면서 사실 정부 정책으로서 뭐 AI도 이번에 개발한다고 하면 어쨌든 막 같이 가고 막 빅테크 기업들이랑 같이 가고 그런 일들도 이제 계속 그죠.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미 그러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나요?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정부와 산업이 같이 근데 저 진짜로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장관 정부 효율부. 네, 정부 효율화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욕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네이버 그 클로바 쪽
CEO 있죠. 그분이 지금 정부 요직에 계시거든요. 그냥 뭐 자문위원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장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는 이런 기업과 정부가 서로 감시를 해야지 이렇게 결탁하는 거는 좀 그것도 약간 너무 유명한 기업의 CEO가 왜 무슨 뭐 스타트업 CEO도 아니고 스타트업 CEO가 뭐 중소기업 진흥청 뭐 이런 거에 자문위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 우리나라 AI 산업에서 제일 앞에 있는 회사의 CEO가 그거 관련된 이제 요직에 있다? 이런 건 정말 견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이런 좀,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 문제까지 그쵸, 이렇게 그쵸. 제일 네. 중요하죠. 사실 네. 거버넌스가. 맞아요.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네. 뭐 아니면 이제 관련된 그 정부 부처마다 꾸리는 각종 민관이 같이 하는 위원회들 보면 그러니까 기업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시민단체는 이상한 기업이랑 한 편인데 싶은 데들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정말 극히 일부잖아요. 사실상 그냥 아무 그냥 뭐 알리바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좀 아, 뭐 100명 있으면 1명 정도? 네, 너, 우리 줬다 시민사회에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우리 의견 들었잖아. 뭐 아, 이런 네. 알리바이 만들기 정도. 요식행위. 네, 네. 이런 수준이요. 문과. 네. 역시, 아. 오늘 유일하게 요식행위로 지금. 네. 적절한 용어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소비자 단체, 아. 소비자 단체에서 맞습니다. 요직에 많이 들어가.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소비자 단체로 같이 할까요? 뭐, 하나 AI 뭐 솔루션 소비자 단체. 아, 소비자 단체. 오, 만들자. 네, 그럼 마무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순택님 좀 오늘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이게 네, 저는 글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쨌든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봤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뭐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러고 쓰지는 않고 그냥 쓰고 있고 또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새롭고 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페미문다에서 하면서 좀 공동의 이해 이런 걸 좀 높여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방송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을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네. 다음 주에 더 얘기가 되겠지만 두 분이 생각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방향으로 또 다음 오시는 분들과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짧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아니 네. 저는 궁금해요.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생각해 왔는데 네네. 못한 얘기도 있고 해서 네, 더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과학 비평이나 국회 과학기술처나 뭐 거버넌스나 등등 얘기를 했지만 가장 기본은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활용하거나 자기가 경험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것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중간에 까먹을지 모르니까 미리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유지보수 노동자들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새 까먹었네. 그럴 수 있다. 일단 네. 첫 번째부터 하면서 네. 두 번째 생각해보자. 네, 좋아요. 잠깐만요. 생각이 날 것도 같아요. 생각을 좀 해보시죠. 네. 저는 사실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
이게 이제 조명이 확 되잖아요. 근데 개발된 후에 그 기술을 구현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노동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해서 만든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하다가 구의역 김군이 사망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일 중에 하나가 통신사에서 홈 IoT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홈 IoT 개발해서 기존의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가서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원청, 기술 개발하는 원청과 그 일을 유지보수와 설치를 하는 하청이 분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직접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하면 안 해도 되죠. 되는데, 아니 해도 돼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거봐, 너네가 진짜 사용자잖아. 너네 진짜 사장이잖아. 그래서 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동영상 한번 보고 가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작업 중에 통신선만 만지던 사람들이 두꺼비 집을 열어서 안 전기선을 돼. 만져야 되는 진짜 안 돼.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빵 터져가지고 잠깐 동안 일시적 실명 상태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기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부각되지 그 기술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동이 필요하고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다. 맞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그런 발언들을 하고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미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전이었나 한전 계열사 협력업체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걸 또 자랑을 했어. 전기가 활성 상태인 때에 우리는 수리할 수 있다? 네, 수리할 수 있는 그게 그런 자랑이다.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거기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다. 폐기해라. 이렇게 해서 폐기를 한 사례가 회장이 있거든요. 하면 되지. 활성화. 본인이 책임자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생각 안 났던 생각난 사례가 뭐냐면 몇 년 전에 한 2020년 좀 전에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 이때 집배 노동자들 네. 우체국 노동자들이 1년에 10명이 넘게 과로사하거나 자살하거나 맞아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업무 로드가 편중돼 있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업무 로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집배 부하량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 테일러주의식으로 여기 우편함에 꽂는데 몇 초, 꽂은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하고 이동하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해서 물론 이제 쉬는 시간도 포함을 했어요. 정말 기계같이 계산하는 기계처럼 일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집배 부하량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걸 개발한 데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과기정통부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이었거든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거를 그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그 기술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과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기술이 어떻게 개발돼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배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해라, 노동강도 줄여라 이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너네 집배 부하량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알고리즘 까봐 이런 요구들을 좋다. 하고 아. 그거
이렇게 바꿔. 음. 이런 요구들을 하고 혹은 폐기해. 이런 요구들을 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이더 노동자들이 알고리즘 공개 소송을 하거나 이런 카카오 것처럼. 택시가 그때 배차 알고리즘 공개해서 그걸로 과징금 받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일하거나 생활하는 현장에서 접하는 기술부터 좀 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그런 있어야 자리들이 된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조교 선생님도 네. 못하신 얘기 아, 있으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강의를 다닐 때 사람들한테 꼭 그 얘기 하거든요. 구글 타임라인에 접속해보세요.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타임라인 뭐지 하면서 이렇게 접속해보고 되게 깜짝 놀래요. 헉, 제가 오늘 기록한 게 오늘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막 이렇게 놀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우리가 언제 동의했죠? 하시는 거예요. 다 미문들, 예. 근데 다 선생님들 언젠가 약관에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막, 내 잘못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토스뱅크를 쓰는데 토스에서 약관 개정됐다고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어떤 약관이 전엔 어땠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쉬운 말로 써서 그래서 이거에 동의했을 경우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동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더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가입만 해도 약관이 너무 많잖아요. 휙 지나가거든요. 솔직히 읽히세요. 저 글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글자 너무 저는 작아. 노안도 와서 아니 진짜 글자가 잘 안 보여.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그것도 문제네요. 글자를 작게 하는 것도 문제네요. 네, 놀라냈어요. 그럼요. 홈플러스가 1mm로 그 약간 했다가 그 1포인트짜리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약관에 그냥 동의한 내가 문제인 건 그쵸, 아니거든요. 그쵸. 그 사용성을 그렇게 한 빅테크의 문제이지. 그쵸.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로서도 사용자로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좀 더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전문가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내가 쓰면서 이건 궁금한데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그 순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야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기술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출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같이 만들어가고 좀 대중적으로 논의하고 통제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들이랑 만나니까 재밌다. 네,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특히 과학기술 얘기하면 항상 알죠? 항상 똑같은 남성 스피커분들만 너무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과학의 딥페이크 문제로 지금 여성 게스트만 계속해서 쇼핑하고 계시잖아요. 여자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풍성하고 또 이렇게 만나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미유타가 앞으로 계속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김에 두 분이 한번 페미무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이 페미무따 하시면 제가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네. 해주시죠. 네. 페미무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페미무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